다시 추운 계절 지내는 장사를 시작했죠. 애들 키우랴, 장사해서 먹여 살리랴, 그리고 시댁 친정 식구들도 들여다보다 보면 남편 생각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가끔 바다 사진이라며 무슨 외국 해안가 사진을 전송해서 보내줘요. 몇 달간 바다 위에 있다가 땅을 밟았으니 얼마나 그런 풍경들이 소중했을까 생각을 하면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생활비를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해외로 송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돈을 보내주질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당사자인 남편이 바다 위에 있으니까 목돈을 몰아서 한꺼번에 주려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여기저기서 들은 바가 있었으니까요. 원양어선 타면 목돈 주고 게다가 한 번에 몇천 단위가 된다는 말도 들은 터라 남편이 일한 돈만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했죠. 하지만 한 달, 두 달, 그렇게 세 달이 지나도 남편에겐 돈이 들어오질 않고 무슨 귀신이 고칼 노릇인지 남편이랑 인터넷 전화를 하려고 하면 인터넷 선이 안 좋아서 끊기거나 아니면 안 들린다고 하고 대충 넘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나중엔 연락도 잘 안 닿더군요. 남편이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무슨 배를 탔는지 누가 소개시켜 준 건지도 안 물어본 터라 도저히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배를 타는 분에게 이야기를 여쭤봤더니 아유 그 배 한번 타면 연락 힘들어요. 그리고 가끔 송금 문제 생길 때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제야 안심이 되더군요. 근데 남편은 그 후로 몇 달간 연락 한 통이 없었고 그러다가 잊을만 하면 200~300만 원 정도를 보내줬습니다. 물론 생활비로 턱도 없었죠.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은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다 됐지 그렇다고 이 돈을 우리만 쓸 수는 없잖아요. 시댁이나 처가에도 용돈 드려야죠. 저축도 해야 하죠. 거기다가 제가 장사하는 과일이나 붕어빵 등의 원재료 값은 있어야 하다 보니 너무너무 돈이 부족한 거예요. 저랑 아이는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저도 일은 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아끼고 아껴서 한 달을 근근히 버틸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되니까 슬슬 저도 지치고 남편이 언제 오려나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솔직히 웬만한 분들 같으면 연락도 안 받겠지만 저는 행여나 남편과 관련된 전화일까봐 웬만하면 받거든요. 근데 수화기 너머로 웬 여자가 그 보호자분 되시나요? 아내로 저장되어 있길래 전화 드렸는데요. 지금 남편이 병원 응급실로 오셨어요. 근데 의식이 일단 없어서요. 순간 이게 뭔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남편은 응급실에 있는데 교통사고였고 지금 의식이 없지만 일단 큰 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제가 달려오는 상황에 잠시 의식이 들어왔다가 안정을 취하는 과정이니 안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 배 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왜 당한 걸까? 궁금하더군요. 그런데 옆에 있던 간호사가 동승자분이 계시는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이분 개인정보 파악이 안 돼서요. 이러는 겁니다. 이건 또 누군가 싶어서 쳐다보니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남편 돈을 등쳐먹고 날랐던 꽃뱀인 겁니다. 도대체 이 꽃뱀이 왜 우리 남편이랑 같은 차에 타서 교통사고가 났을까? 너무 의문이 들더군요. 그리고 사건 현장에 있던 남편 소지품이랑 옷을 받았는데 무슨 대기업 회장님이 입는 고급 옷인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옷을 입었었지 싶더라고요. 나중에 사고 난 차를 보니 차를 모르는 제가 봐도 고급차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일단 경찰에 꽃뱀은 신고한 터라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고받고 온 경찰도 나중에 의식이 돌아오면 조사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어찌됐든 남편이 의식이 돌아오기만 바랬고 일단 친정 어머니가 애들 케어해주는 동안 저는 남편 곁에서 단 1초도 떨어지지 않고 의식 찾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렇게 한 3일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의식을 늦게 찾는 걸 보니 좀 이상하네요. 뇌를 찍어봐야 하나? 하며 의아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남편이 지금 일어나지 못해서 시간을 질질 끈다는 사실을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일어나더니 여기가 어디냐, 기억이 안 난다 등등 별의별 소리를 늘어놓길래 어쨌든 제가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하나부터 10까지 상황 설명은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꽃뱀학원 이야기 해봤어? 아니, 아직. 거긴 좀 심하게 다쳐서 아직도 의식이 없어. 의식이 돌아와도 부상이 심해서 한동안 면회도 금지래. 그래? 아이고 이걸 참... 하며 남편이 한숨을 쉬는데 그 한숨이 답답해서 쉬는 한숨이 아니라 뭔가 다행이란 뜻의 한숨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사실 내가 그 여자 잡아놨던 거야. 내가 너 깜짝 놀래켜 주려고 사실은 한국에 오자마자 연락 안 하고 집에 오려고 했는데 신이 도우셨는지 꽃뱀을 내가 찾아내서 바로 잡아놨거든. 그래서 차에 태우고 경찰서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지 뭐야. 아휴, 이제야 내가 뭔가 풀릴 줄 알았는데 그때 하필 사고를 당해서... 솔직히 이걸 변명이라고 들어줘야 할지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할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찾아도 못 찾던 꽃뱀을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찾았다는 것도 웃기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으면 됐지 그걸 굳이 본인이 잡아서 경찰서에 데려가려고 했다는 것도 웃기고 더 기가 막힌 건 사고 난 곳이 고속도로였거든요. 경찰서 간다는 놈이 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머리가 많이 다친 거 아니야? 지금 앞뒤 상황이 하나도 안 맞아.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나 못 믿는 거야? 그럼 꽃뱀한테 가서 물어봐. 어차피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금방 들통 날 거 아니야. 의식도 없는 꽃뱀한테 뭘 어떻게 물어보냐고 제가 따지니까 남편은 자기는 떳떳하다는 겁니다. 진짜로 어이가 없어서 일단 꽃뱀 의식이 돌아오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근데 점점 남편이 괘씸해지는 겁니다. 심적으론 뭔가 의심이 계속 갔으니까요. 그래서 병원 입원한 지 5일쯤 됐을 때 제가 대놓고 물어봤죠. 근데 원양어선 탔는데 월급이 이것밖에 안 돼? 다른 사람들은 거의 웬만한 대기업 부장 차장급으로 번다던데? 너 계속 의심만 하며 사니? 아니 그리고 내가 개고생하면서 번 돈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바다에서 돈을 어떻게 쓰겠어? 남편의 큰 소리에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그런데 완전히 제가 증거를 잡는 일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차피 사고 처리해야 하니까 보험사와 경찰이 블랙박스를 받나 보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저도 영상을 받아서 봤는데 블랙박스 사고 전으로 돌려서 보니 둘이 아주 희희낙락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결정적인 증거가 둘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꽃뱀을 잡아서 경찰서 데리고 가는 중이었는데 둘이 음악에 맞춰 콧노래를 부른다? 이건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리 한쪽이 불편해서 기부스한 남편 다리를 핸드폰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다리 또 한번 다쳐볼래? 아니면 실토할래? 왜 이래? 내가 핸드폰으로 이 다리 내리치면 말할래? 아니면 의료용 망치로 내리칠까? 어서 바른 대로 말해.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 핸드폰으로 인터넷 통장 내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엔 3억이 들어있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이혼하자. 위자료로 이거 줄게.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지 황당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하며 따졌죠. 남편은 무작정 이혼하자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원양어선 타고 일한 사람이 이게 무슨 행태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혼 이유나 알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배 타면서 모은 돈이 좀 있고 내가 지방에서 일자리 구한다고 돌아다니다가 땅을 하나 사뒀는데 그동안 그게 개발 제한으로 묶여 있었거든. 근데 어떻게 잘 풀려서 보상금을 좀 받았어. 솔직히 내가 꿀꺽할 수도 있었는데 그동안 당신 고생한 것도 있고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반 떼서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따졌죠. 아니, 이제 돈이 생겼으면 그걸로 같이 살면 되지. 왜 이혼을 하자는 거야? 하며 불같이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솔직히 당신도 나랑 살면서 얼마나 불편했어. 그리고 엄청 싸웠잖아. 이참에 당신도 자유를 찾아. 아이랑 사는 생활비는 내가 꼬박꼬박 보낼 테니까. 알았지?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억울하고 이 남자랑 고생하며 지내온 시간들이 송두리째 뽑히는 것 같아서 서글펐습니다. 제가 펑펑 우니까 남편은 이혼 서류 얼른 작성하자고 하는 거예요. 3억 원은 나중에 이혼 서류 정리되면 바로 통장으로 쏴줄게.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그놈의 돈 때문에 싸웠고 그놈의 돈 때문에 지방을 전전하면서 배까지 탔던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이혼을 하자고 하다니 정말 배신감에 몸이 떨리는 거예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 그 꽃뱀하고 어떤 사이야? 그것만 말해. 그러면 내가 깔끔하게 이혼해 줄게. 하면서 핸드폰 녹음기를 몰래 켰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말이 없더니 그냥 사실 원래부터 알던 사이야. 그러곤 아무 말이 없더군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떻게 뭘 하고 살았는지 궁금해서 못 살겠더군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남편의 뒷조사를 좀 부탁을 했죠. 근데 조사를 해온 사람 말을 듣고 제가 정신을 잠깐 잃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요.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지방에서 꽃뱀이랑 살림을 차렸더군요. 그리고 그 꽃뱀에게 아이까지 이미 있었던 겁니다. 아니, 두 집 살림에 아이까지 임신을 시켰다니 너무 충격적이라 말을 잇지 못하겠더라고요. 차라리 불장난 정도라면 1000만분의 1로 변명이라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건 완전 제 인생 자체를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시 꽃뱀 병실을 신경 못 쓰는 동안 이미 꽃뱀네 식구들이 와서 간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아냐고 따지니까 꽃뱀 어머니 같은 노인네가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딸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딸이 의식이 없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난리를 쳐? 이 못돼 먹은 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정말 못 배워먹은 집안이더군요. 저도 질 수 없어서 당신네 딸 깨어나면 무조건 경찰서로 갈 줄 알아 하고 큰 소리 쳤지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따졌죠. 진실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진실만이 궁금했으니까요. 남편은 그 꽃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내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자기야, 사실은 그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야. 내 스토커였어. 이러는 겁니다. 정말 이젠 기가 차더군요. 도대체 어디까지 숨기려고 그러냐며 남편의 뺨싸다구를 후련하게 갈겨버렸습니다.
야, 이젠 스토커로 거짓말을 치냐? 그냥 진실만 말해. 내가 다리를 완전히 아작내버리기 전에. 저도 오랜만에 성질을 확 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순간 이제 다 끝났다는 듯이 너랑 살기 지겨워서 그랬다. 왜? 좀 이혼 좀 해주라. 제발 좀. 이러면서 소리를 치더니 진실을 하나 둘씩 털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남편은 저랑 사는 게 지겨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거할 때부터 지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꽃뱀을 만났고 사업을 같이 하면서 첫눈에 반했다는 겁니다. 꽃뱀 역시 남편에게 반해서 둘은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대충 날짜를 따져보니 우리가 결혼하려던 시기였어요. 그때부터 이미 남편은 사업이란 이름으로 꽃뱀하고 살림 차리고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사기당한 게 아니라 사기당한 척하며 그 돈을 꽃뱀에게 빼돌린 겁니다. 그 꽃뱀은 실제로 전과가 있어서 경제사범으로 머리가 비상한 터라 이미 돈을 다 빼돌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열심히 돈 벌어다 주고 남편은 빼돌린 돈으로 두 집 살림은 해야 하니까 배 타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꽃뱀 사는 동네로 가버렸던 거죠. 그 이야기를 아주 덤덤하게 내뱉더니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혼하자고 했던 거야. 그때 해줬으면 아무런 탈도 없잖아. 괜히 버티고 버티더니만 나한테 이런 사고나 나게 하고 말이야. 이러는데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제가 무슨 사고를 나게 했나요? 제가 바람 피라고 했나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덜 떨어져 보이더군요. 저런 놈과 함께 미래를 꿈꿨던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경찰에게 이 남자 사기죄로 고소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하겠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요. 남편은 배째란 표정이더군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터라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죠. 이후에 저는 계획대로 이혼 소송도 하고 고소도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남편은 일자리 구한다고 지방을 전전할 때부터 일해서 번 돈으로 도박도 하고 꽃뱀 말고 다른 여자도 만나고 다니면서 총각 행세를 했나 봅니다. 정말 한치 앞만 보고 달려든 불나방 같은 사고방식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꽃뱀은 경찰 조서받고 이래저래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전과가 있는 터라 좀 쉽지 않아 보이더군요. 제가 사기당한 걸 예전에 이미 신고했었으니까요. 꽃뱀 어머니 되는 사람이 와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빌었지만 제가 지금 그딴 읍소에 이해할 처지가 아니었죠. 그리고 딱 한 번 꽃뱀을 만났습니다. 사고로 팔이랑 갈비를 다쳐서 거동이 매우 불편해 보이더군요. 솔직히 속으로 고소했습니다. 그게 바로 천벌이니까요. 어쨌든 제가 딱 하나 물어봤죠. 우리 남편이랑 짜고 저한테 사기친 거 맞죠?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감성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우리 남편 사랑해요? 그랬더니 꽃뱀이 저를 쓱 보더니 아무 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느껴지더군요. 꽃뱀은 우리 남편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꽃뱀이 전과가 있어서 그렇지만 오히려 남편이 더 악랄한 인간인지라 꽃뱀을 부추겨서 사기친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었어요. 물론 진실은 알 수가 없지만 말이죠. 어쨌든 꽃뱀이 남편을 사랑하고 이미 아이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호적에 올렸냐고 물었더니 어렵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남편 호적엔 안 올렸으니 걱정 마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어차피 지들끼리 좋아서 사기치면서까지 이 난리를 피웠으니 저도 거기에 맞춰서 난리 쳐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일단 경제적으로 압박을 줬죠. 남편에겐 위자료 제대로 청구했더니
남편은 못 주겠다고 나오네요. 그때만 해도 3억 주겠다며 큰 소리 치더니 퇴원하자마자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복수해줬죠. 바로 녹음기 목소리였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여자랑 무슨 짓을 했는지 줄줄 녹음이 다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걸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한다고 가져간 우리 친정집 돈은? 그걸로 꽃뱀이랑 가게 차렸지. 갚을 거야? 그거 언제 갚을 건데? 네가 이혼해주면 위자료로 줄게. 그건 갚는 게 아니잖아. 받기 싫으면 말든가. 이딴 이야기를 술술 내뱉어준 남편 덕분에 이것도 사기죄로 고소해버렸죠. 거기다가 이혼 사유도 정확했고요. 아주 두 년놈을 그대로 보내버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인간 쓰레기와 정리한 채 요즘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요리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분식집이라도 하려고요. 어차피 아이 둘을 키우려면 저도 더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강했습니다. 어릴 적엔 논과 밭을 열심히 뛰어놀던 강단이 있었으니까요. 이 미친 년놈들 완전히 콩밥 먹여놓고 저는 저대로 슈퍼우먼이 되어서 다시 사연 올릴게요. 다시 시작하려는 제 인생에 작은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